틀니 치료를 했는데 너무 불편해요. 전체 임플란트를 했는데 염증 때문에 고생 중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큰돈 주고 치료했는데 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건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치 전문의 김정기 원장입니다. 요즘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개념에 대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도 주식을 할 때 산업군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무치약, 즉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무치약 포트폴리오입니다. 치료 후에 불편감이 생기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치약 치료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치료받을 때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알려드리는 무치약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은 1, 2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해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목돈 쓰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항목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 5가지 항목 각각의 점수를 얼마만큼 매기느냐에 따라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던져드리는 질문에 대해 점수를 매기면서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무치약 치료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바로 비용입니다. 아직 애들도 다 안 컸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치아가 다 망가져서 큰일이에요. 하는 분들은 아마 치료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들은 다 결혼하고 노후에 먹고 살 돈은 웬만큼 벌어놨다 하는 분들은 비용보다는 원장 경력이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등에 비중을 더 두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치료 비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 항목이 나왔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나는 치료받을 때 비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 중 해당하는 답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나 치료하고서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전체 임플란트나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치과에서 최소 1년에 1, 2회 정도는 관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임플란트 주위로 치석이 쌓이고 염증화되면서 골수술을 유발할 수 있고요. 결국엔 임플란트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틀니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교합이나 적합도를 꼭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씹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아프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치약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후 관리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임플란트 많이 심었다가 관리 못해서 나중에 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 항목은 사후 관리의 의지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면 치과에 최소 1년에 1, 2회 정도 방문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치과도 무치약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치료 방식이고 실제 환자분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임플란트 심는 개수를 4개에서 6개 정도로 줄여서 치료비 부담을 많이 덜어냈지만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에 비해 저장력이나 사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인데요. 정식 명칭은 오르넥스 임플란트로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좀 더 성행하는 치료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요. 디지털 프라치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케이스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2편 영상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잇몸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치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환자의 잇몸뼈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단순하게 비용을 줄여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4개에서 6개 임플란트만 심어버리면 임플란트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아마 치과를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본인 잇몸뼈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세 번째 포트폴리오 항목은 잇몸뼈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치과에서 검진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거나 육안으로 판단하셔서 대략적으로라도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 잇몸뼈 상태가 건강한가요? 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무치약 치료 중 임플란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이 2가지 생활습관 조절이 안 되시면
임플란트는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니다. 요즘은 당뇨가 있어도 임플란트 쉽게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술 전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7.0 미만 정도만 나오면 그때 임플란트를 심는 건 사실 1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가 문제인데요. 딱 수술 전까지만 당화 혈색소 수치를 유지하다가 수술 이후에 수치가 또 안 좋아지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세포가 과산화물을 과잉 생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감소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플란트 주변 뼈 생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플란트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생활 습관은 흡연입니다. 흡연이 임플란트의 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더 이상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트폴리오 항목은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흡연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와 같은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요즘 분들은 평일에 일해야 되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치과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도 운동하고 취미 동호회 다니면서 하루를 꽉 차게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대체로 집이나 직장과 최대한 가까운 치과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 내가 삶에서 재출발을 위해 잠깐 쉬어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괜찮은 치과가 있으면 멀리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트폴리오 항목은 시간적 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치과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답변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5가지 치과 포트폴리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